효소에 관해서 보자. 2단원 네, 두 번째죠. 자, 효소의 작용 원리인가요? 네, 요거에 먼저 대해서 봅시다. 자, 효소는 그 반응 속도를 이제 촉진해주는 그런 물질인데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 기본적으로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에 대한 정의가 먼저 나왔네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이 에너지보다는 큰 에너지를 가진 분자들이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반응 물질들이 이 반응물에 해당되는 모든 이 물질들이 다 반응을 해서 이쪽으로 생성물로 가는 게 아니고, 요 활성화 에너지 요거를 넘어설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진 애들만 반응을 한다. 그러니까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의 어떤 문턱이라고 보시면 돼요. 활성화 에너지는. 자, 이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 이 문턱을 낮춰주죠. 이렇게. 그래서 쉽게 넘어갈 수 있게끔 도와준다. 화학 반응을 빠르게 일어나게 하는 생체 촉매다. 화학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게 하는 촉매를 우리는 정촉매라고 합니다. 효소는 생체 촉매이자 정촉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효소가 없을 때 활성화 에너지,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 높이가 다르다는 거, 반응물로부터의 높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흡열 반응의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따지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활성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고요. 자, 흡열 반응, 발열 반응 형태 잘 봐두시고요. 자, 그런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효소가 있을 때는 효소가 없을 때보다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요. 당연히 반응 속도가 이제 빨라지겠습니다. 그런데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의 그 에너지의 차이를 반응열이라고 하는데, 이 반응열은 효소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효소의 기본 특성 정의 정도 살펴봤고요. 보충학습란에 뭐 특별한 거 없고요. 그 다음 효소의 작용과 특성이네요. 자, 효소는 일단 기질하고 반응물질하고 붙죠. 그래서 효소와 기질이 결합한 거를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효소고요. 여기에 반응물질인 기질이 두 개 중에 딱 들어맞는 게 얘인가 보죠. 두 개 중에 딱 들어맞는 것과 붙어서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걸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떨어지는 생성물을 이렇게 만들고요. 다시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효소 기질 복합체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효소 자체의 개수는 줄어들겠네요. 얘가 늘어나면 이 개수 자체는 줄어들겠죠. 붙었으니까. 자, 기질이 효소의 활성 부위에 결합하여, 여기가 활성 부위입니다. 결합하여 효소 기질 복합체가 만들어지면 활성화 에너지는 낮아지고 기질은 생성물로 잘 전환이 됩니다. 그 다음 효소는 뭐 할 수 있다?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효소는 화학 반응 전후에 구조와 성질이 변하지 않으므로 그냥 붙었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기질이 붙었다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효소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구조나 성질이. 자, 그래서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효소는 재사용이 되기 때문에 종류는 많은데 각 종류마다 가지고 있는 개수는 많진 않아요. 재사용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효율적이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그 다음 기질 특이성은 딱 들어맞는 노마가만 반응한다 이거죠. 입체 구조가 딱 들어맞는 거, 이 활성 부위와 입체 구조가 딱 들어맞는 반응 물질하고만 작용합니다. 수크레이스는 설탕과만 반응해서 설탕을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해합니다. 그래서 얘는 설탕만 분해하는 애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 그림 잘 보시면 반응 물질이 기질이거든요. 얘가 반응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반응 물질은 점점 줄어요, 농도가. 생성 물질은 농도가 점점 늘어나고요, 그죠? 그런데 효소 자체의 농도는 처음엔 많았다가 효소 기질 복합체가 만들어지면서 효소 농도 자체는 줄어들잖아요, 이렇게. 대신 효소 기질 복합체가 늘어나죠, 그죠? 반응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효소로 돌아가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돌아가니까, 이렇게 돌아가니까 얘 농도는 점점 줄고 효소의 농도는 다시 늘어나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 그림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잘 봐두셔요. 중요한 그림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효소의 구성과 종류 나왔는데요. 효소는 기본적으로 뭐로 이루어져 있다? 단백질,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단백질로만 이루어진 효소도 있고, 단백질로만 이루어진 효소도 있고, 단백질 플러스 비단백질로 이루어진 효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단백질이 들어가 있는 효소를 우리는 이렇게 전효소라고 부르는데요. 언제 전효소가 되냐? 주효소 플러스 보조인자. 요게 결합한 형태를 우리는 전효소라고 부른다. 안전하다는 뜻이겠죠. 이 보조인자는 두 개로 나뉜다. 조효소와 금속이온. 이렇게 두 개로 나뉩니다. 요 있네요. 자, 주요소는 단백질 부분이고요. 열과 pH에 의해서 변성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이 보조인자는 두 개로 나뉩니다. 주요소와 금속이온으로 나뉩니다. 이 보조인자 부분은요, 뭐 열이나 pH에 대한 영향을 좀 적게 받고요. 사이즈도 굉장히 작고요. 그 중에 조효소는 일시적으로 들러붙어요. 일시적으로 주효소와 결합하여 주효소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요. 그런 놈들로는 비타민 B1이나 NAD+, FAD, NADP+ 등의 유기물, 세포호흡 과정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물질이에요. 광합성이나 세포호흡에서 쓰이는 물질들인데요. 자, 이런 조효소가 일시적으로 붙어서 활성화시키네요. 금속 이온 같은 경우는 영구적으로 붙나봐요. 효소의 활성 부위에 달라붙어서 잘 안 떨어지고요. 요게 달라붙으면서 하나의 완전체 효소가 된답니다. 철이온이나 아연, 구리온 등이랍니다. 자, 금속이온은 영구적, 조효소는 일시적. 둘 다 보조인자, 비단백질 부분, 이런 식으로 암기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보조인자가 이렇게 붙어야지만 활성 부위가 완성이 되나봐요. 이렇게 활성 부위가. 그 다음에요, 여기서 하나만 기억해 두실 게, 하나의 조효소는 여러 가지 주효소의 작용에 관여할 수 있다. 조효소가 주효소 이것저것에 붙을 수가 있나봐요. 얘는 일시적으로 붙는 애니까 이놈하고 붙었다가 나왔다가 또 다른 놈하고 또 붙고, 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효소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그게 잘 나와요. 자,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 효소도 있고, 비단백질이 필요한 효소도 있고, 비단백질 부분은 보조인자라고 부르는데, 보조인자는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다. 그래서 조효소는 일시적, 금속이온은 영구적으로 가서 붙는다. 주효소 같은 경우에 일시적으로 붙다 보니까 다른 여러 주효소하고도 이놈 저놈하고도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효소의 종류들입니다. 이름하고 기능만 그냥 간단하게 체크하시면 돼요. 산화환원에 관여하는 효소겠죠. 산화환원 효소는 수소를 갖다가 이쪽으로 붙였네요. 수소가 이동하거나 산소가 이동하거나 전자가 이동하는 것들을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전이효소는 작용기를 떼어서 다른 쪽으로 붙여주는 거. 이쪽으로 붙여줬죠. 다른 분자의 작용기를 붙여주는 거. 가스분해 요소는 물 분자 첨가해서 분해하는 거. 그 다음에 제거 효소도 있네요. 작용기를 그냥 딱 제거해 주는 건가 봐요.
그다음 이성질화 요소는 원자 배열을 바꿔서 다른 형태로 바꿔주는 거. 두 에너 기질을 연결해주면 연결 효소. 뭐 이런 효소들이 있다. 이름하고 이 특징만 그냥 간략간략하게 체크해 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보셨네요. 뭐 내용이 길진 않아요. 잘 보시고 관련 문제 좀 잘 풀어주세요.